찌는 듯한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여름. AM 1650 라디오 서울과 함께하세요. 샌퍼란도밸리에서 주택 절도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팔로스 버디스에서는 한 주택이 하룻밤새 2번 털리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LA 국제공항이 마약 유통 허브로 전락하면서 치안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마약을 숨기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 적발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가스 공급 중단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팔로스 버디스의 전기 공급도 중단될 예정입니다. 집안의 움직임으로 화재 등 사고 위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공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 선정을 두고 당내 중도파와 진보 진영의 분열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유세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해리스가 아닌 연예인을 보러 온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높지 않게 나오고 그에 따라 경기 침체 우려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9월부터 매우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뇌신경과학의 스타트업인 뉴럴링크가 두 번째 환자 뇌에 자사가 개발한 컴퓨터 칩을 성공적으로 이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침체 우려가 공포로 변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대폭락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했지만 최대 낙폭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공언한 가운데 전면조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이란을 달리기 위해서 막바지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안세영 선수가 금빛 스매싱을 내리꽂았습니다. 한국 배드민턴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자 사격 25m 속사권총에서는 조영재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이 부문 메달은 처음입니다. 한국 양궁 대표팀이 결국 전 종목 석권 5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남녀 단식, 남녀 단체 그리고 혼성에서까지 사상 최초 5관왕을 달성했습니다. 평균 내 연기에 나섰던 미국 대표팀의 시몬 바일스가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수날리 선수도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금메달 11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종합 5위를 기록 중입니다. 미국 대표팀은 금메달 19개, 은메달 27개, 동메달 26개로 종합 2위입니다. LA 다저스가 오클랜드를 3대2로 꺾었습니다. 다저스로 이적 후에 첫 득판한 플레어티는 6이닝 무실점으로 신고식을 마쳤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4.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도 맑고 뜨겁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93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8월 5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요새 주택절도 사건이 크게 늘었습니다. 신고해도 경찰이 오기 전에 절도범들 도주하는 거 당연한 일이지요. 남가주 주택 침입 절도 행각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팔로스 버디스의 한 저택은 하룻밤 사이에 2번 털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토요일 밤 그리고 일요일 새벽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절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절도범들은 이 집이 빈 것을 확인하고 침입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고 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현재까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절도범들이 같은 절도범 2명의 용의자가 이 한 집을 2번 침입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샌퍼란도밸리에서도 지난 1일 밤 주택 2채가 절도범의 표적이 되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외 로컬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샌퍼란도 밸리에서 1일 밤 주택 2채가 절도범의 표적이 되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지난 한 달 새 10건의 주택 침입 절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1일 밤에는 셔먼 옥스 지역 벤나이스 블루바드 근처 에디슨 스트릿에 위치한 주택에 절도범 2명이 침입했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을 때 절도범은 도주한 후였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집주인이 있었는데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어젯밤 9시경 엔시노 지역 란초 스트릿에 위치한 주택에도 절도범이 침입했습니다. 집주인이 귀가했을 때 집안은 절도범으로 인해 온통 헤집어져 있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샌퍼난도 밸리 지역 주택가에 절도 행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절도범 침입 당시 집안에 집주인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 위험까지 커지면서 호모너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샌퍼난도 밸리 지역에 잇따르는 주택 침입 절도 행각이 동일범의 소행인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부에나 팍 지역 판매세를 1%를 인상하는 방안이 오는 11월 선거에 올려집니다. 부에나 팍 시의회는 지난주 만장일치로 재원 마련을 위해 판매세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고 인상 여부는 11월 5일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시의회는 거리 보수나 노인층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유지, 그리고 지역 경관 증원을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부에나 팍 시민수는 큰 폭 늘었는데 지역 경관수는 30년 전과 똑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치안 인력 증원이 절실하며 경관 25명이 증원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판매세 인상안이 가결되면 현행 7.75%에서 8.75%로 인상됩니다. 판매세는 그로서리나 의약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한인 업주를 괴롭히는 이 샵 리프팅, 업소에서 물건을 훔치는 이 샵 리프팅 사건이 올해도 LA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에 2배 수준이어서 업주들의 고충 상당히 큽니다. LA에서 올 상반기에 발생한 샵 리프팅은 무려 5,641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재작년 상반기 2,700여 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60%가량 늘어난 상태입니다. LA에서 샵 리프팅, 소매 절도 피해를 많이 받은 업소들은 문을 닫거나 운영을 축소했던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줄었다가 팬데믹 기간이 완화되고 비상사태가 해제되면서 샵 리프팅이 다시 늘더니 이제는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으로 번진 것입니다. 한인 업주들의 피해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절도범들을 경찰에 잡아갔는데 그 다음 주에 여자친구랑 버젓이 나타났다. 나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줄 알았어요. 라고 했던 그런 뉴스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었죠.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올해 LA에서 샵 리프팅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한인타운과 인근 지역을 포함하는 윌셔 경찰서 관할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주들은 팬데믹으로 침체됐다는 업소들의 회복에 샵 리프팅이 걸림돌이 되고 있고 도둑을 쫓다 인명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있어 적극적인 대응도 어렵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이 세계적인 마약 유통 허브로 전락하면서 치안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국제공항이 마약 유통의 허브로 이용되고 있다고 ABC 방송이 전했습니다. LA 국제공항의 경우 매 8천만 명의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국내 가장 분주한 공항 중의 하나인데 마약 유통업자들이 캐리어백 속에 마약을 숨겨 플로리다 등 타주 혹은 멕시코로 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는 마약이 숨겨진 6개의 캐리어백이 LA 국제공항을 통과해 올랜도로 들어갔는데 올랜도 치안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속옷을 이용해 마약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공항이 마약 유통의 허브로 이용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공항 측의 허술한 관리가 꼽혔습니다. LA 국제공항의 경우 여행객들의 수많은 짐들을 옮기다 보면 짐 안의 내용물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공항 검색대에서 TSA 요원들이 집중적으로 탐지하는 것은 무기를 비롯한 폭발물들이라 마약은 간과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공항 검색대에서 승객 짐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엑스레이 스캐닝에는 폭발물은 감지되지만 마약은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LA에서 코케인, 펜타닐, 헤로인, 메탐페타민 등 각종 마약이 판을 치는 것도 LA 국제공항을 통해 마약에 운반되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LA의 마약 유통이 만연하다 보니 LA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마약을 구매해 이를 해외로 빼돌려 비싼 값에 판매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일례로 LA에서 $800로 1파운드의 메탐페타민을 구매하면 LA에서 16시간 떨어진 뉴질랜드에서는 $200,000에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약 유통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마약을 구매해 쉽사리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된 셈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팔로스버디스 지역 집안 침하로 135가구 가스 공급 중단에 이어서 전기까지 공급 중단이 될 예정입니다. 팔로스버디스 지역 이 포르투갈 밴드 인근 135가구 가스 공급이 중단됐는데 여기 전기까지 중단되면 주민들 뭐 어떻게 합니까? 살 수가 없죠.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가주 가스컴퍼니는 지속적인 땅의 움직임 악화로 인해서 해당 지역에 천연가스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게 안전치 않다라고 판단해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로에 발생한 균열로 인해서 전신주가 위험하게 기울어져 있어서 남가주 에디슨 컴퍼니는 전신주가 부러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해당 지역 전력 공급 중단도 고려 중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가스는 뭐 어떻게 브루스타나 아니면 집에 있는 그릴, 뒷마당 그릴 이런 걸로 그냥 대처를 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전기는 방법이 없죠. 주민들의 불안, 무력감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팔로스버디스 지역의 집안 침하 문제에 대한 우려 한층 고조되고 지역 당국의 대책 마련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LA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대규모 음악 페스티벌로 인한 소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드 서머 2024 페스티벌이 헐리우드 팍에서 개최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당국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세군토 경찰 당국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큰 소음을 인지하고 있고 소파이 스타디움 근처에서 열리는 음악 페스티벌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페스티벌은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진행되며 5개 무대에서 여러 가지의 동시 음악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LA 당국이 이 같은 소음 문제, 그러나 무관심한 이유가 몇 가지 이유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로 추정됩니다. 기업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LA에 여러 행사들이 열리면서 관광명소 위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LA시가 소음 규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한 것도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LA의 주거 환경은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시 행정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도심 소음 문제는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이 같은 행사를 단기적인 이벤트로 보고 있어서 신고를 해도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자, 이제 대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초박빙 경쟁 계속되고 있습니다. 흑인 여성 해리스 지지층의 결집 추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일 막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지자 사이에서도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CBS가 유권자 3천여 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전국 단위 지지율은 해리스 부통령이 50%,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로 오차범위 내 초접전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조사에 비해 흑인 유권자의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8%포인트 높아졌고 여성도 결집하는 양상입니다. 대선 승패를 좌우할 7개 경합주에선 50%대 50%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여론조사의 다른 자료를 반영해 추정한 경합주 지지율은 해리스 웃의 1곳, 트럼프 웃의 3곳, 동률 3곳으로 나타났지만 모두 오차 범위 내의 초박빙입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민주당 후보 교체 이후 근소하나마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때마다 해리스 부통령에게 극좌파다, IQ가 낮다, 대선 후보가 되더니 갑자기 흑인 행세를 한다는 등 막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지지자들도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I think that if it comes into where he starts trying to point the finger back at her, it might lead those swing votes to start going to that side. 해리스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거부감을 가진 중도 성향 공화당 유권자 공략에 나섰습니다. 러닝메이트가 될 부통령 후보도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확장성을 위해 경합주 출신의 중도 성향 백인 남성이 선택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마크 켈리 애리조나주 상원의원,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중도 성향의 공화당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나섰습니다. 해리스 선거 캠프는 어제 해리스를 지지하는 공화당원 캠페인을 시작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도록 설득한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특히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공화당 인사들과 함께 이번 주 아리조나와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등 경합주에서 유세할 계획입니다. 해리스 캠프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인사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인 스테파니 그리썸 전 백악관 대변인과 올리비아 트루아 전 부통령 수석 보좌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 선정을 두고 당내 중도파와 진보 진영의 분열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당내 진보 진영 인사들 및 일부 거액 기부자 사이에서 가자 전쟁 상황과 맞물려 유대인 출신인 조시 셔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에 대한 비토론이 돌출, 최종 선정 과정에서 변수가 될지 주목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민주당 내 중도, 진보 성향 기부자와 이익단체들이 각자 선호하는 후보를 두고 로비를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정치적 약점을 지적하는 메모를 돌리는 등 최종 선정 단계가 험악한 국면에 도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셔피르 주지사에 대한 당내 진보 세력 반대가 거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선거 유세에 몰려든 인파를 큰 자랑거리로 여겨왔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유세에 대규모 인파가 몰린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아틀란타의 조지아 주립대 컨보케이션 센터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며칠 전 같은 장소에서 진행한 유세에 참석한 이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아닌 연예인을 보기 위해 온 것이다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해리스 캠프 측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 장소에서 진행된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 유세에는 10,00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이는 해리스 부통령의 유세 중 가장 큰 규모로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 참석자 수와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무엇이 트럼프를 겁먹게 하는가, 해리스 군중의 규모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숫자 노름은 트럼프에게는 전부라며 해리스 부통령의 첫 번째 대규모 유세가 트럼프의 평정심을 잃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 자기 당 소속 주지사를 충성심이 없다며 공개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틀란타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를 비방했습니다. 캠프 주지사에 대해서 나쁜 남자고 충성심이 없고 매우 평균적인 주지사라며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주지사 당선은커녕 후보가 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유세에 앞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캠프는 범죄에 맞서 싸워야지 공화당과 당의 단결에 맞서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쓰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주민들 앞에서 이렇게 조지아 주지사를 공개적으로 비방한 배경에는 2020년 대선 때 쌓인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불과 11,000여 표 차이로 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 국무장관에게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하는 등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했는데 캠프 주지사가 그 시도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권 경쟁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불법 이민자 대규모 유입의 책임자로 규정하면서 법과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대선 경합주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밴스 상원의원과 함께 참석한 유세 연설을 통해 백악관에 복귀한다면 첫날 남부 국경을 봉쇄하고 또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추방에 나서겠다고 재차 공언한 것입니다. 이어서 불법 입국자가 미국 국민을 살해한 사건을 거론한 뒤 해리스 부통령 손에 이 희생자의 피가 묻어 있다면서 해리스가 몸담고 있는 현 정부의 국경 통제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또 자신은 준법자의 대통령이 되려 하는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범죄자의 불법 이민자 대통령이 되길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들은 검사 출신인 해리스 부통령이 4건의 형사기소를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선 맞대결을 법 집행자 대 범법자의 대결 구도로 만들려 하는 데 대항해서 막불 작전을 편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이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현 정부 일원인 해리스 부통령 대신에 자신이 집권해야 미국의 법과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나섰지만 멕시코 국경으로 향하는 중국인들의 행렬 끊이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으로 입국하는 길은 좁아졌지만 중국의 이민 희망자들은 우회로를 찾으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남미에서 에콰도르를 첫 목표지로 삼은 뒤 이후 멕시코와 미국 국경으로 올라가는 경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수치인 1,500명의 20배가 넘는 3만 명의 중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불법 입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가능성마저 없어진다 라면서 대선이 열리기 전에 불법 입국을 하는 중국인들의 숫자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8월 5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한 오늘도 불볕더위 계속됩니다. 오늘 아침 현재 남가주 대부분 지역은 화요일인 내일 저녁까지 폭염경보, 폭염주의보 발효되어 있습니다. 이번 폭염은 월요일과 화요일, 내일까지 기승을 부리겠고 수요일부터는 그 기세가 한풀 꺾이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꺾인다고 해도 주말까지는 남가주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이 당분간 평년 기온을 계속 웃도는 상태가 유지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93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4도, 68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9도, 69도, 해안 지역은 82도, 66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역시 가마솥 더위 계속됩니다. 곳곳에 소나기도 뿌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8도, 낮 최고 기온은 94도 예상됩니다. 유지승 앵커의 라디오 서울 2024 파리올림픽 특집 방송. 이 시간은 당신의 비즈니스의 시작부터 성공까지 CBB뱅크, 캘리포니아 넘버원 모기지 융자 전문 회사 융자나라 제공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미국 대표팀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던 시몬 바일즈 체조 부분 모두 끝났습니다. 성공적인 올림픽 복귀전이었다라는 평가를 듣긴 했는데 기대했던 5관왕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여자 마루운동 결선에서 은메달을 땄고요. 그리고 평균 대에서는 실수로 5위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바일즈는 단체전, 개인 종합, 그리고 도마 이렇게 3관왕으로 파리올림픽을 마감했습니다. 바일즈는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때에 이 8년 전에 개인 종합과 도마, 마루운동 4개 종목을 석권한 바 있습니다. 그의 올림픽 통산 금메달 7개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주종목인 도마와 마루운동에서 우승을 노렸지만 예상치 못한 마루운동 실수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2단 평행봉에서는 결선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복귀전은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입니다. 바일즈는 3년 전 도쿄올림픽에서 스스로 사퇴를 하면서 심리적 압박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새로운 병도 막 만들어지고 그렇게 됐었는데 아무튼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올림픽 복귀전을 치른 시몬 바일즈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그래도 3관왕을 차지하면서 파리올림픽을 마쳤습니다. 한국 배드민턴 사상 28년 만에 단식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셔틀콕의 여제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중국을 누르고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1200회를 이긴 강적 허빙자오도 안세영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1세트 안세영과 허빙자오는 서로 점수를 주고받으며 한때 팽팽하게 전개됐습니다. 하지만 중반 이후 안세영 특유의 스매시가 살아났습니다. 상대 빈 공간을 향한 공격이 잇따라 성공하며 연속 5득점을 해 첫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첫 세트 승리를 가져간 안세영의 공격은 2세트 더욱 거세졌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몸을 날리며 상대 네트로 셔틀콕을 넘긴 안세영. 리드를 빼앗기지 않고 점수를 계속 따냈습니다. 특히 헤어핀이 네트를 맞고 상대 쪽으로 넘어가고 상대의 챌린지 신청이 이미 선언되며 운 또한 따랐습니다. 대망의 매치 포인트. 허빙자오가 친 셔틀콕이 아웃라인을 벗어나자 안세영은 무릎을 꿇며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방수연 이후 무려 28년 만에 여자 배드민턴 단식 금메달입니다. 7년 동안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나서 너무 행복하고요. 꿈을 이룰 수 있어서 제가 또다시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너무나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세영은 조금 전에 끝난 공식 기자회견에서 고질적인 부상에 대해 협회의 대처가 많이 미흡했다며 대표팀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너무 많은 실망을 해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저에게는. 저의 기록을 위해서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지만 협회에서 어떻게 해주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강도 높은 어조로 협회를 비판한 안세영의 이번 발언은 향후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예, 조금밖에 전해드리지 않았는데 안세영 선수의 이 국가대표팀의 환멸을 느끼고 한때 은퇴를 결심했다라고 했던 발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전후로 본격적으로 불거졌는데 전문적인 트레이너가 없어서 무릎이 아픈데 거기다 테이핑을 해준 것 자체도 잘못 테이핑을 해줘서 슬개건까지 튀어나오는 그런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별다른 지시도 주지도 않고 정보도 주지도 않고 그냥 주사 맞고 가. 이런 식으로 협회 측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국제대회에서 안세영 선수 준결승에 뛰어야 되는데 명단에서 제외해버렸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세계 여자 단체 선수권에서 인도네시아에게 한국 단체전이 패하고 최종 3위로 대회를 마쳤는데 준결승전에서 출전 의사를 발표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엔트리에서 빠진 거예요. 괘씸죄 아니겠느냐. 뭐 이런 것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측 지금 아직 파리 올림픽 기간 중이기 때문에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는데 배드민턴 협회 측에 여러 가지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안세영 선수의 금메달 수식을 비롯해서 한국 대표팀이 값진 성과로 연일 새로운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속사 권총 종목에서도 한국 선수의 사상 첫 번째 올림픽 메달이 나왔습니다. KBS입니다. 6명이 겨루는 속사권총 결선. 조영재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시리즈에서 10발 중 9발을 히트시키며 선두권으로 도약했습니다. 좋아요, 조영재. 6발 가운데 4발. 중국 선수들과 메달 색깔 경쟁을 펼친 조영재는 극적인 후반 3발 히트로 한 점 차 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세계 기록 보유자인 중국 리웨훈에 이은 은메달. 한국 속사권총 사상 첫 메달을 목에 건 조영재는 대표팀 동료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한국 사격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 희재야, 몇 땄어요? 돌아갈게요. 2012년 런던을 뛰어넘은 한국 사격은 역대 최고 성적 그 이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과거 진종호가 이끈 권총에 의존했던 것과 달리 소총과 속사권총 등 메달 종목은 다양해졌습니다. 10대의 반효진, 첫 출전이었던 김예지 등 새 스타들의 등장도 반갑습니다. 20대 초반의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향후 사격이 상당한 탄탄대로를 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프랑스 정중앙 샤토르에서 역대급 성과를 명중한 우리 사수들. 한국 사격은 파리올림픽에서 새 페이지를 열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무영입니다. 세 페이지고 네 페이지고 간에 선수촌 불만이 선수들 사이에서 크게 퍼지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선수촌 냉방 때문인데요. 지금 굉장히 더운데 파리올림픽 선수촌에 에어컨이 없죠. 그래서 선수들이 전부 다 창문을 열어놨더니 5만 벌레가 선수촌 방 안으로 기어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파리의 낮 최고 기온 섭씨 35도, 체감 기온 섭씨 40도까지 치솟는 폭염 중입니다. 에보니 모리슨, 아프리카 육상 선수 에보니 모리슨은 영상을 통해서 수건으로 벽과 천장에 붙은 벌레를 잡으면서 에어컨이 없어서 창문을 열었더니 벌레가 너무나도 돌아다닌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선수촌에 방충망이 달리지 않은 거예요. 대단했죠. 친환경 올림픽을 치르겠다며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고 창문을 열라면서도 방충망을 설치해주지 않았습니다. 참가국들은 객실 7,000여 개의 선수촌에 임시로 2,500개의 에어컨을 자비로 갖다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방에 와서 자라는 선수들도 있었죠. 그리고 오늘 또 신기한 사진이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조정 선수 후세인 알리자르가 선수촌 내 벤치 아래 잔디밭에서 잠을 자는, 이 수건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낮잠을 자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선수촌이 얼마나 더우면 저기서 자고 있겠느냐. 근데 정말 졸려서 그냥 잤다, 더워서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얘기는 하기는 했는데, 네. 이 이탈리아 수영 금메달리스트 토마스 체콘입니다. 그런데 모르죠. 진실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번 선수촌 올림픽에 나선 선수들의 선수촌에 대한 불만 끊이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 최강 한국 양궁이 결국 해냈습니다. 김우진이 남자 개인전 금메달까지 3관왕에 오르면서 양궁 종목 금메달 5개 모두 태극 궁사들의 목에 걸린 것입니다. KBS입니다. 결승전은 신궁 대결의 극치였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5세트 김우진은 10-10-10 만점을 쐈는데 백전노장 앨리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정말? 결승전다운 경기입니다. 그렇게 슈도프 마지막 한 발. 활을 당기며 김우진의 심박수는 오히려 낮아졌고 10점 링 바로 안쪽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앨리슨이 쐈는데 비슷해 보였지만 중앙에서의 거리가 김우진보다 4.9mm 더 멀었습니다. 김우진이 금메달입니다. 김우진의 금메달. 짜릿한 금메달을 확정한 김우진은 관중석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올림픽 3회 연속 출전, 파리 3관왕, 역대 3번째 올림픽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수많은 역사가 함축된 숫자 3은 그렇게 김우진의 세리머니가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역사를 쓰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라스트 미션을 완료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16강전에서 9점 한 발을 뺀 11발을 10점에 꽂아 넣었던 이우석은 동메달 결정전에서도 상대를 압도하며 동메달을 추가했습니다. 나도 햇빛 비치면 금색깔로 빛나요. 4위를 하더라도 즐기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동메달로 와준 게 아닌가. 오직 태극기와 애국가만이 허락된 무대였습니다. 한국 양궁은 사상 첫 금메달 5개, 전 종목을 석권하며 세계 최강임을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남자 육상 100m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극적인 명승부가 연출됐습니다. 0.005초 차이로 금메달과 은메달이 갈린 것입니다. KBS입니다. 우사인 볼트 이후 절대 강자가 실종된 남자 100m. 결승 출발했습니다. 자, 프레드 컬리인데요. 컬리하고 키센 톰슨. 노아 라이스도 좋습니다. 4레인 자메이카 키시에인 톰슨과 7레인 미국의 노아 라일스가 그야말로 초초접전이었습니다. 100분의 1초까지만 따지는 올림픽 기록으로는 9초 79 동률. 최대한 느리게 보고 각도를 돌려서 봐도 판독이 어려웠습니다. 사진 판독 끝에 9초 784 대 9초 789, 라일스가 0.005초 빨랐습니다. 30m까지도 60m까지도 톰슨이 앞섰지만 마지막 30m에서 라일스가 치고 나왔습니다. I've fixed the weaknesses. Now here I am, stronger than before. 우사인 볼트에 밀렸던 미국이 20년 만에 되찾은 100m 금메달은 이렇게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자, 이 바일스를 대신할 시몬 바일스가 이제 3관왕으로 올림픽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자, 바일스를 대신해서 라일스가 뭔가 해주지 않겠느냐. 지금 미국에서는 또 육상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 100m 결선에서 지금 들으신 대로 9초 784로 20년 만에 미국 선수가 100m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첫 금메달을 따낸 라일스는 이제 200m, 400m 계주에서도 우승에 도전하게 됩니다.
라이즈와 그를 앞세운 미국이 두 종목 가장 강력한 후보죠. 그리고 1600m 계주에도 출전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200m, 400m 계주 그리고 1600m 계주에도 출전해서 미국 대표팀이 모두 금메달을 건다면 라일스 선수가 4관왕에 오를 찬스가 많습니다. 지금 이번 파리올림픽 최다 관왕은 지금 수영 선수 4관왕의 프랑스 수영 스타 마리샹 선수가 지금 4관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일스 선수가 과연 육상에서 4관왕을 차지할 수 있을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최근 올림픽 최다 관왕은 종목수가 많은 종목이 유리하죠. 수영이에요. 수영 경영 출신이 최근 가장 많은 관왕수를 차지했었습니다. 마이클 펠프스 5관왕 했었잖아요. 네. 자, 그리고 여기 가장 아름다운 올림픽으로 마무리한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역대 테니스 최고의 선수, 모든 기록을 다 갖고 있는 선수, 이 세르비아의 노박 조코비치에서 노박 조코비치는 올림픽 금메달만 없었습니다. 이 간절했던 올림픽 금메달 결국 조코비치가 따냈습니다. KBS입니다. 남자 단식 결승전이 열린 롤랑가로스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Alcaraz, Djokovic. Vamos, Carlitos! 이대모노레! 37살 최고령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하는 조코비치와 21살 최연소 기록을 눈앞에 둔 알카라스의 대결. 메달 3개 걸린 승부처 조코비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방이 터집니다. 조코비치 포핸드 크로스 위너. 금빛 스트로크를 장렬한 조코비치는 코트 바닥에 주저앉아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손에 경련이 일 정도로 힘겨웠던 승부. 5번의 올림픽 도전 끝에 달성한 위협이었습니다. 테니스 성지인 이곳 롤랑가로스 센터코트는 이제 살아있는 전설 노박 조코비치가 새로운 역사를 완성한 곳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로써 조코비치는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우승하고 올림픽 단식 금메달까지 획득한 역대 5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I was so blessed to win everything pretty much there is to win in my sport, but this is something different. Incredible joy. 올림픽 금메달로 모든 것을 이룬 조코비치. 테니스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선수로 우뚝 섰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약물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제안한 것은 이렇습니다. 약물을 끊고 단약 상태를 유지할 경우, 그러니까 마약에 손을 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경우 주당 $100씩 추가 수당을 주는 겁니다. 이 미국 내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도시로 알려진 샌프란시스코가 이처럼 파격적인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나오기도 있죠. 현재 샌프란시스코가 얼마나 마약 문제로 심각한지를 대변해주는 부분입니다. 미국 내 한인들의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으로 부모 양쪽이나 한쪽이 한인인 출생아 수는 전국적으로 16,4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내 한인 출생아 수는 전년도인 2021년보다 0.3% 감소했고 6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무려 17.9%나 줄어든 것입니다. 미국 전체의 합계 출산율도 역대 최저 수준인 1.62명으로 낮아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 증가와 젊은 층의 양육관 변화, 그리고 자녀 양육을 도와줄 사람의 부재, 젊은 층 사이에서 자녀에게 더 많은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려는 욕구 증가, 또 사회 전반적 경제적 요인 악화 같이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이 노래뿐만이 아니에요. 데스페라도 등등등. 네, 이글스 이야기하는 겁니다. 3호 관광이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진행되는 락밴드 이글스의 공연 관람을 포함한 라스베가스 패키지 투어를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진행되는 이글스 공연 스피어 라이브 콘서트로 라스베가스 스피어 내부에 마련된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라스베가스 가본 지 오래되신 분들 스피어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도움을 하나 크게 지어놨어요. 네, 볼만합니다. 3호 관광 측은 공연장 내 32명이 정원인 VIP 박스를 통째로 빌려서 이들을 상대로 하는 관광 상품을 마련한 것입니다. 2박 3일 동안 일정이고요. 첫날은 LA에서 라스베가스로 이동하고 둘째 날은 이글스 공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날에는 LA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3호 관광 가이드 데이브 김 씨는 이번 관광 상품 의미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1차적인 변화로서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초대형으로 이끌고 있는 이런 이벤트에도 우리 여행사가 참여해서 여행의 패턴을 바꾸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연은 특히 프라이빗 룸으로 만들어져 우리가 준비를 해놓고 있어서 인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아니고. 네, 그 VIP 박스를 통째로 빌렸다고 말씀드렸죠. 32명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선착순 32명만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은 공개되지 않은, 정확한 일정과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호 관광 측은 향후 더 자세한 일정이 공개되면 그때부터 예약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스마트 연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운전자의 운전 습관과 주행 데이터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에 차량 소유주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몰래 팔아넘긴 의혹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 같은 운전자 정보를 건네받은 보험회사들이 해당 운전자의 가속이나 급제동 등의 운전 습관을 분석해서 차량 보험료를 올리는 데 사용해 피해를 봤다는 주장입니다. 원고 측은 현대차의 블루링크와 블루링크 플러스, 기아의 기아 커넥트 등 보통 커넥티드 카로 불리우는 스마트 연결 애플리케이션이 원래 응급상황 서비스와 안전운전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와 기아가 차량 소유주들의 동의 없이 이것을 데이터 거래 회사와 공유함에 따라서 운전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보험료 인상 같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단 소송의 피고에는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 본사, 또 미국 현지 법인인 현대모터스 아메리카와 기아 아메리카, 베리스크 애널리틱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유료 좌석 업그레이드 상품, 업그레이드 스탠바이 서비스 운임 체계를 개편할 방침임에 따라 장거리 노선인 미주 노선을 이용하는 한인들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업그레이드 스탠바이 서비스를 시간, 거리에 따라 6개 그룹으로 나눠 비용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변경된 운임 체계는 비행시간과 거리에 따라 1개 그룹이 추가된 그룹 1에서 그룹 6으로 나뉘어서 적용이 됩니다. 그룹 5에 해당하는 LA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미주 노선은 자기 부담금이 한화로 90만에서 160만 원에서 변경 이후 100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그룹 6에 속해 있는 뉴욕행 비행기의 경우 일반석에서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최대 20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불법 마사지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50대 한인 남성이 포함해 11명이나 체포됐습니다. 플로리다주 콜리어 카운티 시리프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대적인 불법 마사지 팔러와 마사지 행위 단속을 펼쳐서 50대 한인 남성 김모 씨를 포함해 11명의 마사지 팔러 업주와 직원들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콜리어 카운티 시리프국은 이들이 소유하거나 일해온 10곳의 마사지 업소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년 8월 5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아직 폭염은 계속된다고 그래요.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